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용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큰 돈을 들여 부동산을 구매하였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B씨가 신용상태가 나빠 부동산을 산 사람인 A가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압류가 들어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 부담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설령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부동산을 산 A는 자신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잔금날에 잔금을 치르고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C가 부동산 소유자 B에게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합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A가 차후에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B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C는 A에게 해당 부동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절대로 사면 안 되겠습니다. 2.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임시로 한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와는 달리 등기부 등본에 채권액, 채무자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인지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자신의 부동산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돈을 B에게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기간 중에 B가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잠적할 수도 있으므로 B가 자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취하는 법적 조치가 바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4. 환매 등기. 빌린 돈을 갚으면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을 가져갔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갚으면 그 사람의 부동산을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5년 내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5년 이상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환매 기간은 법적으로 5년입니다. 5. 가압류.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거나 자주 주소를 옮겨 피해 다닌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이때가 바로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압류를 해놓으면 빚진 사람이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6. 압류.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빚진 사람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압류의 본래 취지는 빚진 사람이 해당 재산을 팔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압류한 후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재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압류나 가압류가 잡혀있는 부동산은 가급적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가피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압류나 가압류를 모두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중도금은 제3자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맡겨두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와 사전에 조율하게 하여 잔금 지급 일에 채권자 취하서를 가지고 직접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압류를 전부 취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법정지상권.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위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경제적 가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주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 위에 건축할 당시에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다가 나중에 거래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면 자신의 토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틈틈이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저희 평택부자TV와 함께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